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이규호의 유명인 사건 사고 19번째 시간으로 탤런트 고현정 씨와 신세계 그룹 정용진 씨의 이혼 당시 운세 분석이 되겠습니다. 고현정 씨는 그 당시에 모래시계에 출연을 하고 그 전국민적인 히트를 쳤죠, 모래시계가. 그래서 이 모래시계의 신데렐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고현정 씨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1995년도에 당시 신세계 그룹 그 재벌가의 그 신세계 그룹의 후계자라고 볼 수 있죠. 이 정용진 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톱 탤런트와 그리고 재벌가의 만남이라고 해서 그 1995년도에는 가장 화제가 됐던 결혼식이 바로 고현정 씨와 정용진 씨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일남일녀를 낳았어요. 일남일녀를 낳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2003년 11월 9일날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 탤런트인 고현정 씨의 결혼운은 어떤지, 남자운은 어떤지 한번 보고요. 정용진 씨도 본 후에 두 분의 궁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기 전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선 2002년 12월 25일 새벽 5시에 고현정 씨가 신세계 법인 차량인 BMW 차량이 택시와 추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12월 25일 새벽 5시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가족이 같이 있어야지 왜 고현정 씨가 그 새벽에 차를 타고 돌아다니느냐,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용진 씨와 사이가 멀어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있었고, 그때 고현정 씨는 사찰에 불공 들이고 갔다 오는 길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찰이 어느 사찰이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 10월 24일 10시 30분에 한강에서 차량 도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도 이 고현정 씨가 타고 가던 이 포르쉐라는 자동차가 그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말이 많았죠. 그래서 그때 왜 고현정 씨가 차를 타고 그 대리기사하고 같이 갔다고 했는데 왜 한강에 갔느냐, 그리고 왜 이 차를 잃어버렸느냐, 뭐 대리기사는 누구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름 있다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고현정 씨는 이혼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은 이 사건이거든요. 그 추돌 사고 사건하고 도난 사건. 이 당시에 그 운세가 어땠는지, 하루 운세가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혼할 당시의 운세라든가 여러 가지 고현정 씨와 정용정 씨가 갖고 있는 그 결혼서부터 이혼까지 그때의 운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이 고현정 씨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고현정 씨가 1971년 3월 2일 음력 3월 2일 출생이에요. 시간은 제가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무시하시고요. 고현정 씨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47살입니다. 신해년 신묘월 임자시에 태어나셨어요. 이분이 이제 미스코리아 선으로 당선되셨고, 미스코리아 선으로 당선될 때 진으로 당선된 분이 이제 오영경 씨였고요. 그리고 모래시계에 등장하면서 그때 그 전국민적인 인기를 얻은 그 모래시계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분이 1995년 을해년, 그러니까 이때 이분 나이가 25살이죠. 25살에 재벌가의 그 아드님인 정용진 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삼성가 재벌이죠. 그러면 그 고현정 씨의 사주를 한번 보면서요, 이분이 남자운이 어떤지 결혼운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현정 씨 3주만 봤을 때에는 임자일주예요. 임자일주가 위아래로 전부 수기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궁합에 대해서 사주 강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천간지지가 똑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간여지동이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말로. 그런데 이렇게 간요지동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남자들과 궁합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성 간의 궁합이 잘 안 맞는 사주고 이혼율이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인성운하고 비겁운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 3주에서만 5개가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강한 사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지를 봤을 때 월지에 묘목이 있고, 그리고 자수가 있고 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사주도 연예인 사주라고 봐야죠. 지금 도화살이 대단히 강하죠. 도화살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수기운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기운 자체가 도화예요. 그러니까 고현정 씨도 상당히 끼가 넘치는 분이고, 그 연예인 쪽으로는 잘 맞는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성도 좋죠. 천간의 구성도 대단히 좋습니다. 지지의 구성도 좋고, 다만 지금 일지와 월지가 자묘 형사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만은, 되게 연예인들이 이런 그 도화와 관련된 도화충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다 하나씩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하는 그 일 자체가 좀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이 탤런트라든가 뭐 영화배우라든가 이런 직업 자체가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직업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화의 기운이 좀 강하고 이런 분들이 그 연예인으로서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연예인들은 그리고 대체적으로 일반인들보다 이혼율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고현정 씨는요, 그 결혼 운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고현정 씨 사주는 결혼을 했을 때 이혼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주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현정 씨하고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그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반인으로 살고 있을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포함해 갖고 그 남자운이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결혼을 했을 때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 사주예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냐면요, 이분이 물론 간여지동이고 비경겁제가 강하다는 거, 그리고 이 배우자궁이 자묘 형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요. 일단은 결혼 정년기에 이분의 그 결혼운이 어떤가를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고현정 씨가 23살서부터 32살까지, 이때가 갑오대운이거든요. 지지가 좌우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은 23살서부터 32살에 아마 결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때가 딱 결혼 정년기인데 이때 배우자궁이 그대로 깨지고 있어요. 그리고 33살서부터 42살, 이때도 30대 한 초중반에도 결혼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결혼을 못할 바가 아니고, 그리고 이 시기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또 왕성하게 결혼 생활하고 아이들 나이도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잠이원진살입니다. 그러니까 고현정 씨는 20대하고 30대가 그 배우자궁이 좌우충 잠이원진살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대운이 안 좋다고 봐야죠. 다른 건 몰라도 이성 간의 그 운은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 상대자로 여자를 구할 때 만약에 이렇게 결혼 정년기 20대 30대에 배우자를 극하는 그런 대운이 들어오는 여자다, 그러면 결혼 상대자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고현정 씨가 이런 사주를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좀 고현정 씨가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다른 남자를 만나도 이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이 사주를 봤을 때는요. 그러면 이분이 그 이혼했을 때 그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2003년 11월 9일 날 이혼을 하셨어요. 2003년도. 그러면 2003년도가 개미년인데 이때가 이제 을미대운이 시작이 될 때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을미대운이 33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잠이 원진살로 넘어오죠. 원진살이라는 것은 원진살도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원진살의 가장 큰 특징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1년운이 개미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운도 잠이 원진살인데 1년운도 잠이 원진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혼하게 된 거죠. 그리고 32살에 보면은요, 32살이 이모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년운으로 봤을 때, 이 갑오대운도 월운이 좌우충으로 깨지는데, 배우자 공인 그대로 깨지는데, 32살 이모년도 좌우충으로 정확하게 깨지죠. 그러면 이때가 이제 2002년도잖아요. 2002년도부터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02년 12월 25일, 새벽 5시. 2002년 12월 25일. 이때죠. 새벽 5시에 이분이 그 신세계 법인 차량인 BMW X5를 타고 가다가 택시와 추돌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건 처리를 하면서 말이 나온 거죠. 아니 어떻게 여자가 일남일녀를 두는 여자가 12월 25일날 새벽에 혼자 차를 타고 가느냐, 이때 가족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정영진 씨하고 이제 사이가 나빠진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이제 구설수에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혼을 하기 전에 2002년 12월 25일하고 2003년 10월 24일날 그 한강에서 차량 도난 사고가 일어난 거, 이 두 건이 이제 그 언론에 막 부각이 되고 시끄러워지면서 곧바로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2002년 12월 25일 날이 중요한 사건인데, 이때가 어떤 날이냐? 1년운으로는 좌우충으로 깨져요. 그러니까 10년 대운 1년운이 전부 다 그 배우자공이 깨지는 해고, 12월 달이 임자월입니다. 임자월이 지금 고현정 씨가 임자일주인데 월운도 임자월이에요. 이렇게 본인의 일주하고 똑같은 게 들어올 때 제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12월 달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 거지. 그리고 25일 날이 또 정묘일인데 자묘 형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이때 이제 일어난 거지, 이전부터 계속 사이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2003년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운하고 일년운이 전부 자미 원진살에 해당이 됩니다. 2003년도 10월 24일 날 임술월에 그 차량 도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한강에다가 차를 세워놨는데, 차를 뭐 키를 꽂아놨는데 화장실 간 사이에 뭐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가져갔다,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 범인은 잡혔어요. 그런데 범인이 잡혔는데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죠. 그 대리기사가 누구냐 뭐 이러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이 임술월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그 금기운과 수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기운은 3개나 되니까 당연히 기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월 달 임술월도 그러니까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이때 10월 24일이 또 어떤 날이냐? 경호일입니다. 좌우충으로 정확하게 깨지는 날이에요. 24일날 경호일이 좌우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그리고 다음날은 자미 원진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불과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되죠? 2003년 11월 9일날, 10월 24일날 이 차난 도량 사고가 나고 11월 9일날 이혼을 발표합니다. 11월 9일날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11월달 같은 경우는 개해월이잖아요. 지금 수기운이 3개나 되고 일주가 임자월인데 기신인 수기운이 위아래로 들어오는 때가 바로 11월달입니다. 그리고 9일날은 천간이 병임충으로 깨지는 날이에요. 이때 이혼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고현정 씨의 사주를 봤을 때 이 이혼할 당시, 그리고 이혼하기 전에 여러가지 사건이 발생했던 때, 이때를 보면 운이 대단히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현정 씨와 정용진 씨의 궁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것이 두 분의 사주입니다. 이쪽이 고현정 씨의 사주고요. 이쪽이 배우자분인 정용진 씨, 신세계그룹 그 후계자인 정용진 씨의 그 사주입니다. 정용진 씨 사주를 보면은요, 이분이 시간은 모르고 무신년 신유월 임진일 이때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이 구성을 보면 이분은 인성운이 강하죠. 신금이 1개, 2개, 3개입니다. 그리고 수기운이 하나예요. 그리고 진토하고 무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주만 봤을 때에는 목하고 화기운이 없습니다. 목하고 화기운이 없어요. 목기운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수생목으로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화기운이라는 것은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없습니다. 재성운이라는 것은 돈과 여자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정용진 씨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그 부자인데 돈이 없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운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 사주를 볼 때 이 남자분이 인성운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어머니를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정용진 회장님의 어머니가 어느 분이시냐면 그 신세계 그룹 그 이명희 회장님이시고요. 이분이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되시는 분의 따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님의 그 조카가 정용진 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신세계그룹 회장이고요. 정용진 씨가 부회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겠죠. 정용진 씨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인성운이 3개나 돼요. 그러면 이런 분을 이렇게 만날 때 있잖아요. 인성운이 강한 사람들은 어머니의 영향력이 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재벌 회장이니까 좀 특별하다고 치더라도 일반인들을 만났을 때에도요, 어머니가 영향력이 커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마보이도 많습니다. 일반인들 중에 마마보이가 많고, 그리고 시어머니 될 사람이 영향력이 크면 그 며느리가 될 사람은 상당히 피곤합니다. 상당히 피곤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남자가 인성운이 강하다 그러면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혼 사건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 이런 말이 많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무슨 그 여성 주간지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어머니가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런 기사도 이제 막 실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소문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현정 씨하고 정용진 씨하고 궁합이 잘 맞느냐,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지금 두 분 다 금기운과 수기운이 강하고 목기운과 화기운은 약해요. 지금 고현정 씨는 월지에 목기운이 하나가 있지만 두 분 다 화기운이 없고요. 두 분 다 화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재성운이 없는 거죠, 두 분 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궁합을 볼 때 이 두 분이 삼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현정 씨가 자수를 갖고 있고요, 정용진 씨가 신금하고 진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신자진 삼합이 되잖아요. 그런데 삼합이 돼서 용신운이 되면 천생연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 두 분 다 기신이에요, 수기운이.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신자진 삼합이 돼갖고 생성된 수기운이 두 분에게 만약에 용신이 된다 그러면 천생연분이죠. 그런데 기신이 되는 바람에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분이 결혼하고 이혼하게 된 게 그러니까 그 갑자대운이잖아요. 이혼을 한 그 2003년도는 이분이 을축대운이 시작이 되는 때였지만 일단은 그 전에 다 결정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갑자대운에 결혼도 하고 이혼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대운을 보면은 자수가 들어가면서 신자진으로 비거분이 매우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26살서부터 35살 이때에 이제 결혼도 하고 이혼을 하신 거지만, 이혼은 이제 바로 을축대운 시작할 때 하신 거지만, 일단은 이 결혼 생활하는 이때가요, 비경겁재운이 너무 강해졌어요. 삼합이 되면서.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지지가 삼합이 되면서 생성된 오행이 일간과 똑같을 때, 이럴 때에는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윤진 씨가 일단은 화기운이 없다는 거, 여자를 나타내는 화기운이 없다는 점을 봤을 때 이분도 그 여자운이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현정 씨와 정윤진 씨의 결혼과 궁합, 그리고 이혼했을 당시의 여러가지 운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고현정 씨의 그 활발한 활동 기대하고요. 그리고 정윤진 씨도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앞날에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유명인 사건 사고 19번째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